청원경찰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요. 이 모든 행정 절차를 딱 가르는 아주 중요한 법규 속 단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어떨 땐 일이 엄청 간단해지고 어떨 땐 또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오늘 그 명확한 기준이 대체 뭔지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청원주 입장에서는 이 서류 대체 어디다 내야 되는 거야 하실 수 있고, 또 청원 경찰 당사자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지 하고 헷갈리셨을 수 있어요. 이 중요한 결정 권한 과연 시도경찰청장일까요? 아니면 우리 동네 관할 경찰서장일까요?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요. 이 두 기관장의 역할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시도경찰청장은 서울시 전체 같은 아주 넓은 지역을 총괄하는 일종의 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경찰서장은 그 안에서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특정 구역을 책임지는 현장 지휘관인 셈이죠. 바로 이 역할의 스케일 차이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법에서 정한 권한의 주체가 원칙적으로 누구인지 알아보고, 어떤 권한들이 아래로 위임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걸 결정짓는 단 하나의 조건이 뭔지 파헤쳐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조건에 따라 여러분의 업무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법이 정해놓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한번 확인해보죠. 일단 청원경찰법을 보면요. 청원경찰의 배치나 임용, 승인 같은 아주 중요한 권한들은 기본적으로 상급 기관인 시도경찰청장이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원칙이에요. 기억해두세요. 하지만 법이라는 게 항상 원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상급자가 가진 권한을 아래로 넘겨줄 수가 있는데, 이걸 바로 권한의 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 늘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법률 용어로는 권한의 위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청원경찰법 제10조의 3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자신의 권한 일부를 현장 실무를 보는 일선 경찰서장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느냐?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0조에 딱 4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원경찰 배치 결정, 임용 승인, 그리고 청원주에 대한 지도감독 명령,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까지. 사실상 청원경찰 관련 핵심 업무는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권한 위임이요, 아무 때나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결정적인 단서 조항 딱 하나가 붙어 있거든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시행령 제20조에 붙어있는 이 짧은 한 줄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행정 절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갈림길이 되는 거죠. 이 복잡한 법률 용어를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사업장이 경비구역 전체가 딱 한 개의 경찰서 관할구역 안에 완전히 쏙 들어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네인지 아니오인지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네, 바로 그 하나의 경찰서 관할이라는 조건 때문에 청원경찰 관련 행정 업무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길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나리오별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약 우리 사업장이 서울 강남경찰서 관할 구역 안에만 있다. 그러면 시나리오 A에 해당하고요. 모든 업무는 강남경찰서장이 최종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장이 너무 커서 강남서랑 서초서 관할 구역에 걸쳐 있다. 그러면 시나리오 B가 되어서 원칙대로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장이 최종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시나리오 A부터 볼게요. 사업장이 딱 한 경찰서 관할 안에 있을 때, 이때는 모든 절차가 그 경찰서 안에서 그냥 원스톱으로 끝납니다. 청원주는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에 내기만 하면 돼요. 그럼 거기서 직접 다 검토하고 결정해서 경찰서장 이름으로 결과를 알려주죠. 아주 간단하고 빠릅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B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경찰서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죠. 이때는 상황이 좀 복잡해져요.
관할 경찰서는 서류를 받아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시도 경찰청으로 보내는 일종의 우체통 역할만 하게 됩니다. 최종 결정은 저 위 시도 경찰청에서 내리고요. 그 결과가 다시 경찰서를 거쳐서 청원주에게 전달되는 거죠. 당연히 시나리오 A보다 시간이나 절차가 더 필요하겠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복잡한 법조항 해석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사업장의 물리적인 위치, 바로 그 자체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 안에 있느냐, 아니면 여러 곳에 걸쳐 있느냐, 이 지리적인 사실 하나가 모든 행정 절차와 책임의 소재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인 셈이죠. 오늘 설명을 통해서 그동안 좀 헷갈렸던 법규의 핵심 원칙 하나를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절차를 아는 게 그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은 과연 A와 B 시나리오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